안녕하세요. ABA 선생님 전은지입니다. 오늘은 독특해도 괜찮아 두 번째 시간 가져볼게요. 지난 시간에 3장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4장부터 4, 5, 6, 6장까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책의 140페이지를 볼게요. 가운데 템플 그랜딘이라는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사실은 늘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 캄캄하고 갑자기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고 또 소리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이런 상태에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 자폐성 장애 아이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모든 감각이 민감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아이들만의 방식을 찾는데요. 150페이지에 보면 아이들이 통제를 발현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발생을 하면 명상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제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마신다거나 책을 보거나 함으로써 안정과 진정을 찾고 또 제가 스트레스 받는 그 상황으로부터 약간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차단하고 약간 도피하는 식의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진정을 찾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내고 불확실함과 예측 불가능한 것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통제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하루의 스케줄을 자기가 항상 예상한 대로 하루 스케줄을 보내야 한다거나 어떤 친구들은 내 집에 초대를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절대 초대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자기만의 또 자기 방에 장난감 위치를 항상 고정시켜 놓는다거나 함으로써 그런 불확실함에서 오는 두려움을 통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 대한 통제 자체를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왜 통제를 하는지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통제를 하는 이유가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다면 불확실한 그런 상황 자체를 조금 없애주고 아이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좀 해준다면 통제하려고 하는 행동들 또 통제하려고 하는 행동들로 인한 문제 행동들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잘 믿지 못하는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과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방법 5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소통하려는 노력을 알아주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향어도 이 아이들만의 나름대로의 의사소통하는 방식이다라고 이 언어치료 전문가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의 자발적인 노력들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가능한 한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자. 그리고 둘째, 통제하는 법을 연습해서 스스로 결정할 능력을 기르게 하자. 아이에게 충분히 선택권을 주어서 아이가 자기가 선택하면 그 선택에 대해서는 참여도도 높아지고 아이도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선택권을 줘서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네요. 셋째, 정서 상태를 이해하자. 아이의 행동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감정적인 부분을 항상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 이럴 때 이제 파괴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어떤 감정으로부터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는지 잘 살펴보자 라고 하네요. 넷째, 의지하고 믿을 수 있고 투명한 사람이 되자.
한 번 선생님이 아이들과 한 번 어떤 약속을 했으면 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뭐 10번 중에 9번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한 번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로부터 신뢰가 약간 무너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의지하고 믿을 수 있고 투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5째, 잘한 것을 축하해주자. 이것은 ABA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잘못하거나 잘하지 못하는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잘한 행동들을 순간순간 포착해서 충분히 칭찬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게 가지면서 또 어떤 행동에 대한 보람들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5장 정서적 기억 극복하기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폐성장의 아이들은 어떤 에피소드를 겪을 때 그 에피소드가 가장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그런 감정이 섞여 있었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그 기억이 오랫동안 남는다고 해요. 아니면은 비슷한 자극만 접해도 다시 그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정서적 기억, 나쁜 정서적 기억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부정적인 기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해서 이 기억을 극복하도록 돕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례들을 보면 먼저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장소를 편안하게 만들어준 부모님의 사례가 나와요. 178페이지에 마르키스라는 아이가 치과를 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는데 이때 이 아이의 부모님은 치과 대기실에 흔들의자를 기증해서 아이가 치료를 받기 전에 좀 흔들의자에 앉아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헤드폰이랑 장난감을 준비해서 헤드폰이랑 음악, 장난감을 준비해서 아이가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좀 마음이 편해지고 긴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줌으로써 아이가 놀라거나 하지 않게 미리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모는 치유위생사였는데 이런 자폐나 감각 처리 장애 같은 문제 때문에 특히 치과 치료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한 전문 병원을 차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병원에는 주중 하루 오후에 치료를 하지 않고 그 치료실을 개방을 해서 아이들이 와서 조금 놀고 그 공간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을, 그리고 홈페이지에 병원 내부 사진, 직원들 사진,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이 담긴 사진들을 미리 올려서 아이들이 미리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살펴보고 올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치과를 편안하게 느낄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서적 기억 극복하기에 나오는 방법들은 ABA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행 사건을 변화시키는 것과도 이제 맥락이 같은데요. 미리 스케줄이나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에 대해서 알려준다든지, 아이와 함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완 활동을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아이가 두려워하는 공간 자체를 친숙하고 편안한 환경으로 만들어준다든지, 또 아이가 새로운 공간에 가기 전에는 미리 아이가 편안해하는 담요나 장난감을 챙겨서 이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선행사건을 변화시키는 방법 위주로 하면 아이가 훨씬 더 새로운 자극이나 고통스러웠던 기억으로부터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장 그들만의 특별한 소통법 이해하기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사회적인 맥락들, 그 미묘한
사회적 맥락과 규칙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185페이지 내용인 것 같아요. 185페이지에 보면 그들도, 이 자폐성 장애 아이들도 배울 수는 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외국어를 배우면 아무리 노력해도 원어민만큼 유창하기 힘든 것처럼 그들도 그렇다. 다른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무 노력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끊임없이 힘들어해야 한다. 그들도 배울 수는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미묘한 규칙들도 끊임없이 부모와 교사들이 알려주면 아이들도 배울 수는 있게 된다는 거고, 배울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아이들이 사회적인 기술과 관련된 그런 직관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모님과 선생님 모두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마련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사회적인 기술과 관련된 직관들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외면하면 자꾸 아이가 이 아이는 일부러 규칙을 안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갑자기 화를 내는 거다, 아이가 정서 조절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기가 쉬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아이들이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능력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바로 인정하고 이해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약간 아이들에게 사회적인 규칙이나 그런 미묘한 의사소통의 방법들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부모나 선생님들이 최대한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이해를 했는지 수시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밑에 보면 또 미묘하게 돌려서 말하지 말고 늘 분명하게 말하자. 자폐성 장애 아이들은 말 그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문장의 숨은 표현이라든지 숨은 진짜 의미라든지 진짜 숨은 표현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돌려 말하거나 불분명하게 말하지 말고 명확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감정이 인지적인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진을 보고 그 표정을 보고 감정을 구분하는 그런 수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아이가 어떤 감정을 겪고 있는 바로 그때 행복하다, 바보 같다, 아찔하다, 불안하다 같은 느낌으로 구분하게 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이가 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알려주고 교육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감정을 이해하고 나면 그런 감정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나오는데, 역시 자기 감정을 알아야지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독특해도 괜찮아 4, 5, 6장까지 봤고, 다음 시간에는 7, 8, 9장의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